자, 이제 적용 대상 행위 등에 관한 주제, 건축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가볼까요?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25일 때 나왔던 문제가 사실 잘 안 냈던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물이 없던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신축 이렇게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층수를 늘리는 거 증축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재축이래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이건 꼭 알아야 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개 다, 4개 다 뭐가 된다? 건축의 일종.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자, 우리 5번 질문 항상 체크. 마지막 질문 체크하자고 그랬어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전이라고. 다시 이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해서 자, 이렇게 건축에 관한 주제. 근데 이제, 나중에 자료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이 중에 개축과 재축은 이제 내기 어려워졌어요. 전에 개축 계속 안 냈었거든요. 사족이 있었고 내기 힘들어. 그 다음에 재축도 지금은 이제 약간 용어의 정의가 바뀌어서 의미는 맞아. 자,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인데 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신축과 증축과 이전.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전 가지고 해체하여라든가 또는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 이렇게 말장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리을번 하나는 기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신고 대상이 되게 많아요. 대수원도 있고요. 대수원은 이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서 수선 시리즈는 뭐가 된다? 다 신고 대상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축행위에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높이 3m 이내 증축이라 몇 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29회 때 구성이 됐는데 되게 어려웠어. 그래서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수원 중에서 바로 허가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좀 이따 자료 정리해 드리게 되는데 대수원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했을 때 대수선. 그 중에서 신고 대상 대수선은 수선이라고 하는 것과 2층 이하이고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포인트 뭐라고요? 증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이따 내용 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읽지 말래니까요.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 대상이다. 이걸 외우시라고 조금 이따 자료 가지고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그거 못 외워요. 그거 웬만큼에서 특히 시험지 안에서 그걸 찾아내기는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증설 좀 이따 허가와 신고 볼 테고요. 신고와 관련해서 같이 기억하실 것은 1년 내에 착공신고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건축신고 여력은 없어지게 된다. 이 주제가 나중에 건축신고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다시 대수선 중에서 증설과 해체와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를 외우고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지고 가볼까요? 용도 변경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이 용도 변경 얘기는 또 써봐야 돼.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돼? 자,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이렇게 미리 써두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 9개 시설군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시설군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이면 변경 신청,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에서 용도 변경 문제가 세 문제로 구성이 됐고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죽어도 외우셔야 돼. 지금 용도 변경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점점 요즘에 난이도 높아가는데 어찌됐든 기본 틀은 뭐라고요?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31개인가? 이 31개 되는 것을 이
9개에다 줄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등기 시설군에 운창공, 위참여장에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내 시설까지 해서 운창공, 위참여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은 어렵지 않습니다. 발전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름 똑같은 거 있었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밤의 문화에서 위락시설도 있었고, 한국인의 관광문화에서 관광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었고요. 영업시설은 돈 내고라고 해서 운동시설이라고, 판매시설이 먼저 있구나.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또 다중생활시설 등이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수야 의노에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 야영장 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까지 교수야 의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근린생활시설군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주거무시설군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군,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이렇게 할 테고, 그 밖에 시설군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자산 전문, 연교, 영교, 근주, 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실 거. 해서 1번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을 다 가고 둘 다 단독주택의 용도군에 속합니다. 1번은 어려웠었고요. 2번 일종 근생을 의료시설에서 일종 근생은 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9번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근린생활시설군이 지금 7번에서요. 의료시설의 교수의 의노 6으로 넘어가니까 어떻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 그 다음에 숙박시설 돈 내고 해서 영업시설군 5번째죠. 그 다음에 수련시설 교수의 의노 6번째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러면 교육연구시설 교수야 의노 해서 자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에서 판매시설 돈 내고 올라가야 되죠. 영업시설군 5번째 올라가니까 다 허가를 받아라. 공장, 자, 산업등의 시설군에 속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 관련 시설 1번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자,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서요,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힘은 드는데, 그래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용도 변경이라는 주제 되게 됩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니까 기억년, 디귿일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자, 산, 전, 문, 영, 그 다음에 교, 그 다음에 근, 주, 그 이렇게 번호 매겨놓고요. 판매시설 하게 되면 어디에 속하냐면 영업시설군 5번째 속합니다. 창고시설은 산업등기시설군 2번째 속하죠.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구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 돈 내고 해서 5번째 해당이 되게 되죠. 위락시설 밤의 문화라고 해서 4번째. 그래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둘 다 뭐가 됩니까? 허가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신고 대상 고르고 있으니까 일단 4번, 5번 중에 있겠죠. 장례시설, 운창공, 위참여장 해서 산업등기시설군 2번째,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게 신고 대상. 그래서 디귿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텐데 의료시설, 교수야 의노 6번째 해독합니다. 얘가 또 6번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종 근생시설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무시설군 근주에서 8번째. 그래서 내려가니까 신고해서 디귿하고 미음이 뭐가 된다? 신고 대상. 뭐 설명이야 제가 이제 외웠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 대단히 힘든 문제이고 어찌됐든 지금 얘가 지금 이제 7년 동안 3문제 구성이 됐거든요. 아까 우리 제풀시설실, 주요 구조부, 뭐 또 바닥면적 시리즈 이런 것들
한 두 번 정도 나온 것들은 줄줄줄 다 깰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중간에 전혀 손도 못 댈 얘기들이 막 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용도 변경 얘기는 건축은 아까 한 문제, 신고 허가 얘기 좀 이따 확인해 드릴 텐데 거기까지 해봤자 두 문제 뽑았고요. 용도 변경에서 세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용도 변경에서 제일 엽기적인 시리즈가 뭐가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문제였어요. 환장합니다. 용도 변경 29회 때 나왔던 문제. 자, 1번 보니까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전혀 모를 얘기. 두 번째, 신고해야 된다.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다. 모를 얘기들이야. 다 전혀 모를 얘기야. 학원 강사도 이거 보고 나서 기겁을 할 정도로 와, 이 문제 만드는 거 뒤지는 줄 알았겠다. 왜? 수많은 법조문을 다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이런 문제 만들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다 국토기획부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된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유일하게 들어본 얘기가 신고. 몇 번? 2번. 그냥 가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스토리 설명드려봤자 의미도 없어요. 왜? 세부 용도까지 가지고 구성을 했거든. 자, 다시 자, 산, 전,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교, 근, 주,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될 테고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신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자, 지금 서점으로 지금 현재 병원이다. 이 의료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의료시설. 서점은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고. 어찌됐든 간에 병원에서 서점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뭐냐면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 자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신고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쓱 앞을 보면 뒤져요. 문제 쳐 읽어도 죽어요. 이게 뭔 소린지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란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맞춰야 돼. 무조건 점수가 나와야지 합격을 하니까. 그러면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고 해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전 듣도 보도 못하는 게 손대두지 말라고. 설계를 누가 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우냐고.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자산자문 연교 건축에서 그나마 허가, 신고, 변경 신청 이것만 이제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공부했으니까 이건 그냥 2번 찍는 거예요. 읽어봐봤자 학원 저도 이거 설명을 왜 지금 1번이 틀렸고, 왜 3번이 틀렸고, 4번이 왜 틀렸고, 5번이 왜 틀렸는지 모른다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교재 작업할 때 해설하다가 짜증나서 제가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가 넘어.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자료 만들기만 한 페이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우리가 외운 게 용도 변경은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은 다른 용도고 뭐 다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요걸로 딱 쳐버리게 되면 내용 몰라도 대충 찍을 수 있는 게 뭐 2번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도 내 점수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자, 기본 틀 가지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가지고 욕을 하면 안 돼. 그냥 어쨌든 무조건 맞춰야 돼. 출제위라는 건 출제위 맘이에요. 수험생은 무조건 점수가 나와야 돼. 자, 이거 해갖고 합격하셔놓고 문제 새끼들 개쓰레기로 만들고 지랄들이야. 이렇게 욕하는 건 괜찮아. 왜? 합격했으니까. 근데 합격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것들이 있어. 모질한 것들이야. 모질한 것들. 왜? 나머지 무난한 문제를 놓쳤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자, 왜 전국에 15%가 붙고 있는데 내가 왜 15% 안에 못 들어가? 아니, 뭐 3%도 아니고 2%도 아니고. 방법은 뭐예요? 뒤지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딱 틀 잡고 여기서 뭐 허가나 신고나 변경 신청을 갖고 답을 구성한다라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읽어보지도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눈치를 채거든. 아, 이거 전혀 개소리구나. 그래도 답을 맞추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2번 맞으니까 나머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자, 설계 누가 하는지 법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음에 이제 복수 용도로 용도를 쓰는 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이제 용도 제기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서점이 입주가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알 게 뭐냐고. 준주거지역에 서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법에 따르면, 이 문제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래서 준주거지역, 여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데가. 이 정도가 번화한 지역이 준주거지역 이렇게 보시면 상업지역은 거의 보실 일 없습니다. 강남권에 이런데, 겁나 뭐 평당 몇천, 억 이렇게 가는 데만 상업지역이고,
웬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은 좀 나름대로 번호한 적은 준주거지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설치한 지 이제 맑게 모여. 자,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 몇 번? 2번. 해서 답을 잘 골라내는 게 능력이다. 해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집 193페이지 가서 자 거기 보니까 건축의 범주라고 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전 하나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이전 돌고 돌아서 다시 내릴 수 있는 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건축규제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밑줄 보니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답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 보지 마시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뭐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구청장, 시군 구청장이 어떻다? 허가권자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 대상 관련해서 점점점은 신고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무조건 옳은 표현. 왜? 법에서는 신고 대상만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 항목을 7개가 있는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점 나오게 되면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외울 게 뭐라고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옳은 표현 이렇게 하는 거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어떻다? 옳은 표현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런 선생님이 어때니까? 칭찬해줘야 돼. 야매 극치잖아. 다들 전국의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설명해 준다니까 지는 다 외웠거든. 신고대상 7개를. 그래서 빠르게 쫙 썰을 풀어줘. 또는 그 새끼들 못 외워갖고 책 보면서 읽어줘. 모지런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그 애들도 날 싫어해. 나도 걔들 싫어해. 그래서 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합격을 해 주셔야지 내가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물론 걔들은 나를 또 여전히 또라이로 볼 거야. 그러나 패턴 잡아내셔야 돼. 패턴. 어차피 우리 내년에 벌칠 일 없잖아. 그래서 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방법은 밤에 가서 좀 복습도 좀 하고 이런 건 꿈에 꾸지도 않아. 이런 건 내가 미친놈이야. 그런 얘기를 바라는 거야. 뒤에 패턴들을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자꾸 외우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1년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출제 이슈가 됩니다. 그 위에 사족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는데, 그건 읽지 말고, 자,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 앞에 1년. 그럼 얘는 이제 출제하는 기술이 뭐라고요? 1년을 6개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까지 가능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틀리게 뽑아줍니다. 그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 내기, 바보, 지주 중에서 내기, 바보, 지주, 증설해체, 수선, 변경 등 중에서 증개,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가. 아까 지문 한 번 나왔었어. 이게 지문 하나. 그래서 거기 내기, 바보, 지주는 그렇다 치고 밑줄 하나 그어놓은 게 옛날에 많이 나왔던 주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도 다 대수선으로 포함되는. 근데 요즘에 잘 안 내. 외우려고 하지만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대수선도 기본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출제 포인트 아까 나와 있었죠. 자, 대수선 할 때 증설, 해체, 변경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나머지 모르면 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신고 항목이 훨씬 많아요. 신고 항목이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다 대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돼. 대수선이라는 건 무조건 다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건축신고 파트에서는 포인트 자체가 1년이라는 건축신고 효력 존속기간 요 정도가 포인트가 될 테고 대수선 파트에서는 신고 대상이 너무 많아. 특히 수선 6개 수선과 2층 이하이고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런 것들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갈 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아까 이제 증설이 나왔거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하게 되면 우리가 외울 게 뭐라고요? 증설, 해체, 변경. 이거 외우기도 힘듭니다. 자,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한번 어떻다? 증설, 해체, 변경. 이렇게 치고 가주실 것 해서 좀 어려웠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주제. 여러분 자료 194페이지에 용도 변경.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해서 지금 시험 2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도 외우셔야 돼. 왜? 확률상 거의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중에서 손 못 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건 사람 낸 돌입니다. 해서 자, 마지막까지 하실게.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일 때 나타 변경 신청. 건축물 재정의 내용을 바꿔달라는 변경 신청.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이름 하나 있어.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적인 시설군에 운창공, 위, 참여장. 집에 가서는 소리 내면서 해야 돼. 눈으로 보지 마시라고. 자, 제가 전에 보니까 영어 무슨 교육이었는데 계속 말을 시키더라고. 중국에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력이 겁나 는다는 거야. 눈으로 하지 마시라고.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니야. 자, 저 집에 가서 소리 질러서 하면서 하셔야 돼. 그래서 산업등의 시설군에 운창공, 위, 참여자. 전기통신시설군은 발전시설과 방송 통신시설, 문화및 집회시설군은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시설군, 돈 내고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일정한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다 치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교수야 의노 이런 식으로 외워달라고 그랬었고요. 근린생활시설군 1종과 2종, 주거무시설군, 단독공동,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보셨고요. 그 밖에 시설군에 나왔던 것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 외웠다고 쳤을 때 시설군 기준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이 모두 다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요 정도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 나머지 건축 규제 등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